그림에서 같이 YZ면에 놓여 있는 벡터 D1의 크기가 4.8m하고 Y축과 이루고 있는 각이 63도입니다. 그리고 XZ면에 놓여 있는 벡터 D2의 크기가 1.4m하고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이 30도입니다. 이럴 경우 두 벡터의 스칼라급을 이용해서 D1과 D2 사이 각을 구하고 두 개의 벡터를 벡터급에서 나오는 벡터 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벡터의 성분부터 정해보겠습니다. YZ면에 놓여 있는 벡터 D1은 이런 Y 성분과 이런 Z 성분이 합쳐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D1이 Y축과 이루고 있는 각을 θ1이라고 한다면 D1의 Y 성분은 D1 코사인 θ1으로부터 구할 수 있죠. D1의 크기 4.8m하고 θ1이 63도거든요. 그래서 D1Y를 구해보면 D1의 Y 성분은 어떤 녀석이냐면 플러스 Y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길이가 2.18m의 녀석입니다. D1의 Z 성분은 D1 sin θ1으로부터 구할 수 있죠. 그래서 D1의 Z 성분 구해보면 D1의 Z성분은 어떤 녀석이냐면 플러스 Z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길이가 4.28m의 녀석입니다. 비슷하게 XZ면에 놓여 있는 벡터 D2는 이런 X성분과 이런 Z성분이 합쳐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D2가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을 θ2로 한다면 D2의 X성분은 D2 코사인 θ2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D2의 크기 1.4m, θ2가 30도거든요. 그래서 D2의 X성분 구해보게 되면 D2의 X성분은 어떤 녀석이냐면 플러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길이가 1.21m의 녀석입니다. D2의 Z성분은 D2 sin θ2로부터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구해보면 D2의 Z성분은 플러스 Z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길이가 0.7m의 녀석입니다. D1은 YZ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D1의 X성분은 0이겠죠. D2는 XZ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2의 Y성분은 0일 겁니다. D1과 D2의 XY, Z 성분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D1을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표기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데 D1의 X성분이 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D2도 마찬가지로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표기하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 텐데 D2의 Y 성분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D1과 D2의 X, Y, Z 성분이 다 정해졌습니다. 이제 성분을 알고 있는 D1과 D2를 이제 스칼라곱 하겠습니다. D1과 D2를 스칼라곱을 할 때 X성분이 X성분에 Y성분이 Y성분에 Z성분이 Z성분의 스칼라곱 될 경우에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알고 있는 값들 다 대입을 해서 D1과 D2를 스칼라곱 했을 때 나오는 숫자 구해보게 되면 3m 제곱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D1을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D2를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D1과 D2 사이 각을 θ라고 하겠습니다. 성분을 알고 있는 두 개의 벡터를 스칼라곱 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두 벡터의 스칼라곱을 두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 사이 각의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죠.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θ는 아크 코사인 이렇게 될 겁니다. 혼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벡터 D1의 크기가 4.8m하고 벡터 D2의 크기가 1.4m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대입을 해서 D1과 D2 사이 각 θ를 구해보게 되면 대략 63.5도입니다. D1을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D2를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분을 다 알고 있는 두 개의 벡터를 벡터곱해서 나오는 벡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외우는 방법은 갈로의 앞부분과 단위 벡터, 갈로의 앞부분과 단위 벡터, 갈로의 앞부분과 단위 벡터부터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순서는 X, Y, Z, C의 방향을 따라갈 겁니다. 단위 벡터 방향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I가 X 방향이 단위 벡터죠. 그래서 X, Y, Z거든요. 그래서 X, Y, Z 이렇게 뒤에는 Z와 Y 순서 바꿔버리면 됩니다. 저희가 Y 방향이 단위 벡터죠. 그래서 Y, Z, X거든요. Y, Z, X 이 뒤에는 X와 Z 순서 바꾸면 됩니다. K가 Z 방향이 단위 벡터죠. 그래서 Z, X, Y거든요. Z, X, Y 뒤에는 Y와 X 순서 바꾸면 됩니다. 어쨌건 D1 크로스 D2에서 나오는 벡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알고 있는 성분들 다 대입해서 D1 크로스 D2에서 나온 벡터 구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D1 크로스 D2에서 나온 벡터는 D1에도 수직하고 D2에도 수직하죠. 그러니까 D1과 D2가 만드는 면에 수직하죠.